근데 그게 안 보이시네요. 머리가 나오자마자 연세가 10분에 그렇게 나는 70도 안 돼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 후보 허경영 후보님 오셨습니다. 모두 축하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한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대통령 후보이시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모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뉴스통신에서 공식적으로 5분을 사실 다 모셨고,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대표, 그 다음에 심상정 후보 정의당 쪽에,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후보죠, 후보,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 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 5분에게 공문을 사실 다 보내십니다. 다 보내시고, 다 보내고 오실 여건이면 오십시오 했는데, 어저께까지는 못 오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한 2시간 전에 그 비서진 쪽에서 통보가 왔어요. 우리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께서 오셔서 그래도 기왕이면 신년 인사에 격려를 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대표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언론에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참 열정이 넘치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열정이 넘치십니다. 그래서 기왕 오셨으니까, 특히 우리 또 기자들이 여러 명이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도 자연스럽게 질문도 하시고, 시간은 저희들이 한 10분,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10분, 20분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편안한 질문은 미리 사회자에게 본인 소속 좀 밝혀주시고, 또 일반 시민이 또 오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일반 시민이나 우리 사실 글로벌 뉴스 통신에서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오늘 1월 21일 오후 2시 전경련 통파주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패널 하실 분들도 사실 오늘 저쪽 뒤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마침 또 후보가 오셨다 그러니까 또 궁금하신 시민들, 또 우리 기자들이 여럿이 오셨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후보님이 간단한 덕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뉴스 통일의 발전적인 덕담 하시면서 정경 발표, 정책이요. 뭐 지금은 이제 정책적인 얘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정책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물어봐도 좋겠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우선 후보님 말씀, 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영 대표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글로벌 뉴스 통신, 우리 오늘 이렇게 잠깐 지금 몇 회죠 이게? 잠깐 9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대선에 저는 어디 가서 축사 뭐 이리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선거법에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뭐 어디 정책위에는 말을 뭐 우리 글로벌 뉴스 통신 권 회장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도 곤란해. 아주 그냥 그 인테리처럼 생기고 꼭 언론인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 회사 같으면은 그 사장이나 이런 걸 맡기면은 일을 잘할 뿐인데, 아주 그래도 안만 봐도 참모 역할이야. 내가 그룹의 회장이면은 비서실장 시키면 아주 잘하겠지. 회장 시키면은 너무 양심적이라 좀 회장 망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 인상이 선한 분이 특징입니다.
내가 우리 볼 때마다 우리 권 회장님은 인상이 참 좀 선하셔. 그리고 아주 어떤 오욕에 이렇게 크게 물들지 않고 언론인으로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분으로 이렇게 탁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 글로벌 뉴스 통신이 얼마나 크든 작든 간에 나는 무한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앞으로 뭐 KBS 사장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금년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 봐서는 뭐 여야가 TV 토론을 또 한다 그래요. 안철수도 빼고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 TV 토론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체면을 깎아내리려고 할 테니까 100번을 해도 상관없겠죠? 예,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 외에는 그분들은 나는 한 번도 상대 후보를 깎아내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 결혼 잘했고 그 부인들 참 미인이고 장가 잘 간 거 하나는 아주 축하해요. 아주 그 여자들을 잘 만났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 여자들의 뭐 약점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여자 인물 덕분에 그 정도로 나왔다고 나는 대통령 나온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가 보는 시각과 우리 국민이 보는 시각은 아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여성들을 비하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것도 실수고 가능한 여성들의 잘못을 뭐 그건 남편을 내주고 열심히 내주고 있는데 뭐 그 여성을 막 흉을 보고 이런 거는 언론이 이런 건 자제해야 됩니다. 예, 그 내조자로서 얼마나 그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대통령도 좋지만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가족을 해체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인격이나 가족은 해코지하면 안 돼. 예, 그거를 재미로 한국 언론이 지금 계속 매달려 있는데 뭐 이번에 TV 토론도 하면 뻔하죠. 서로 뭐 부인 흉보기 아니면 뭐 그런 것이 뻔하죠. 그래서 가정사 문제는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자격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그거 해주는 게 급선무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 후보의 가정을 그렇게 가지고 난리를 치는지 우리 여기 오신 기자님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금년 한 해 좋은 사람 뽑아서 여러분 동국지 없는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제한된 얘기밖에 못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누구신지 밝히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이 마이크를 드릴까? 그 마이크를 이걸 드릴까? 거기 하나 주세요. 우선 마이크. 네. 이걸로 들으세요. 누구신지 소속을 밝히시고.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뉴스 통신 논설위원 권창희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차별화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른 후보와 차이가 어떤 것인지,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이 이제 국가의 수익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국민 배당금을 실천하고 매월 18세 이상 150만 원씩 주는 국민 배당금을 실천해서 의식주 걱정이 없게 해주고 또 빚을 정리할 수 있게 1억씩 대통령 당선되면 2달 안에 줘서 가계의 부채가 없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좌우의 대립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겠다. 너무 우리 작은 한반도가
이념 대립으로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한반도가 이 친미와 친중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치달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실리를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불가근 불가원 우리 국민이 중심을 잡아야 되듯이 너무 좌우 대립이 심하다는 것. 그래서 허경영은 중산주의, 중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는다. 북한을 앞두고 너무 좌우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야 후보가 서로 헐뜯는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책 대결 외에는 법적으로 서로를 헐뜯지 못하게 선거법에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인신 공격이야.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떳떳하게 되겠다. 절대 여야 후보에 대해서 흉을 보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책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뭐 대지만 보인다고 그냥 상대방의 약점만 바라보는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도 희망 없습니다. 멀쩡하게 어려운 서민들 잡아넣는 데만 혈안이 되겠죠. 맨날 나쁜 짓 한 사람만 눈에 보이겠죠. 그 사람들이 왜 나쁜 짓 하는지, 왜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기를 쳤는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잡아넣겠지. 그런 대통령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허점을 보지 말고 내가 잘해서 국민이 나쁜 짓 안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국민 걸레이 만들어 놓고 도둑질 한다고 잡아넣는 거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대통령 후보나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정말로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 많은 거 이거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월급 받지 않는 대통령, 판공기 받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에게 웃음과 도움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글로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셨으니까 또 이 중간에 또 옆에 말씀하시죠. 마이크. 네. 저는 건설생활 김윤희입니다. 허총기한테 바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회가 자꾸 분열되는데 통합을 시키는 거, 거기에 기여를 많이 해줄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가 한국말, 한글이 자꾸 쇠퇴해가고 있어요. 거리 가면 간판도 다 한글 없애고 말이야 다 있더라거든요.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6위에 달하는 그 글자인데 잘못하면 사장들을 갖춰서 이걸 그렇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 정책적인 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글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한문권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한문권이고 일본이 한문권이고 대만이 한문권이고 그리고 북한도 뭐 이렇게 러시아만 한문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일본과 중국에 가면은 자기 이름을 밝히려도 못 알아들어요. 그 중국 친구들이 한문으로 이름을 써주면 몰라요. 이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전 세계에 우리의 청년들을 뽑아서 수천 명의 한글 선생을 전 세계에 내보내서 전 세계인들이 각 대사관마다 한글 가르치는 교육을 우리가 무료로 정부가 지원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글을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영어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한문보다 60배가 빨라요. 한글이.
그러니까 한글의 장점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보급도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하고 또 뜻글자인 한문도 철저히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 한문, 일어, 중국어를 누구나 뗄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체제로 들어갈 겁니다. 초등학교는 이 세 개의 국어, 영어, 한글, 한문, 그러니까 중국어, 일어, 영어 이 세 가지를 초등학교 과정에서 회화로 완전히 뗄 수 있는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에서 이미 언어는 다 마스터하도록 이 교육 체계가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한글도 세계적으로 보급하지만 그 한글은 양의 글자고 음의 글자가 한문이에요. 그래서 한문도 우리나라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문이 없이는 또 한글이 빛을 못 보고 남편 없이는 아내가 어렵고 아내 없이는 남편이 어려운 것과 같이 한글과 한문이 공동으로 우리의 글자로 자리매겨야 뜻이 잘 전달되고 모든 소리는 그 소리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 의미도 중요해요.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글은 발음으로서의 뜻도 있고 뜻으로의 뜻도 있지만 한문이 첨가될 때 진정한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곽재인 교수님 안성에 네. 오셨는데 글로벌 뉴스통신 곽재인 군수님입니다. 후보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속보를 뜬 게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또 쐈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렇게 우리를 대단히 아주 위협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뭐 평화를 더 중요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국방에 더 비중을 많이 도와줘야 할 건지 지금 현재로는 미사일을 못 쏴도 저희가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뭐 걱정하지 않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대단한 위협인데 위협을 대통령이 계신다면은 안보 북한 대북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자간 안보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과 휴전 중이니까 유엔군이 와 있고 북한이 우리가 하나 믿는 것은 동족 상장으로 300만 명이 죽었고 전 세계 유엔군이 18개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뭐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은 이제 북한도 남한도 동족이고 한 어머니의 한 아버지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과 핵을 만든데도 그렇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위해서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으로 보면 비대칭입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전쟁이 될 수 없는 강력한 전쟁 무기를 핵을 무장한 세계 몇 개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무기로서 대항한다. 이건 불가합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동족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버려서도 안 되고 동족을 위해서 핵무기를 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그것은 북한이 경제가 나아진다면 북한은 이 김대중 선생의 햇빛 정책처럼 그 북한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면은 그런 그 안보의 위협도 줄어든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대 1입니다. 북한과 동독서독이 통일될 때 3대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점점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산시를 베를린 장벽을 쌓아가지고 바다 쪽으로 우리가 개방을 받아가지고 원산시를 북한에서 내가 대통령 되면 100년간 빌려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맨날 홍콩처럼 내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원산시에 홍콩과 같은 빌딩이 가득 들어서고 거기서 세금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북한 정부로 들어갑니다. 북한 정부가 경제가 나아지겠죠? 세금은 그들이 가져가니까. 이용은 우리가 하는데
세금은 북한이 가져가니까. 북한은 원산시를 우리가 잘 개발해 놓으면 청진시도 우리한테 빌려줄 수가 있고, 북한이 점차적으로 몇 개의 도시를 낮은 선봉까지 우리가 빌리면 북한은 막강한,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그 막강한 도시들을 가지게 되고, 세계적인 금융 메카나 이런 메카들이 북한 원산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면 북한은 서서히 경제가 발전되면서 무기를 가지고 안보를 유지하는 그런 국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갖다 놓고 개성의 유엔 단체 500개 중에 250개, 남한의 문산에다 한 250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남북의 유엔군들이 한 500개 단체가 남북을 감시하기 때문에 전쟁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과 정부 관료들끼리 교류하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북연합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한치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북한을 독일 동독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시아 연방 통일, 세계 연방 통일을 할 때 북한이 통일해야지 남북 연방 통일이다 이런 소리 하다가는 우리는 적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군부나 북한 정권과는 굳이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의 그 남북이 잘 살게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무기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잘 살게 해주는 일만 열심히 도와주면은 북한은 그거 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우리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항구적으로 그들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그들이 정말 아시아에서 이 한민족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남북이 서로 앞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문화교류로 문화와 남북의 문화교류만으로도 우리가 한민족임을 자랑하고 남북의 체제는 절대 하나로 뭉쳐서는 안 된다는 것. 체제는 분리하고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가 체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걸로 우리가 단결되어 있듯이 한 혈족이다. 한 민족이다. 이걸로만 단결해야지 가보면 정부까지 하나를 만든다거나 이런 발상을 하면은 그는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동족 상장이 올 수 있다는 것. 절대로 통일은 반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문화적인 통일 그것을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를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자꾸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발전시켜서 북한이 동독 수준이 됐을 때 아시아 연방 통일, 세계 연방 통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북한을 어쨌든 돈 버는 방법을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계신 분들도 손을 들고 소송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없으시면 이쪽 왼쪽 플로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말씀하실 분 해주세요. 네, 그쪽에 왼쪽에. 네. 마이크 들이시죠 뭐. 저 뒤에 저기 장원일 교수님 교육적인 거 질문 좀 하시죠. 예, 장원일 교수님. 예, 마이크 들이세요.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뉴스 통신 박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 수암동에 수암 옥사우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목욕을 증진하면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던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삼성 의료 정책이 빠져 있더라고요. 삼성 정책에서 무슨 뜻이 있으신지 허경영 후보님의 의료 정책이 몹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삼삼 정책에 의료가 빠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의료보험이 한 달에 400만 원 나갑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400만 원 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세계 1위지만 이걸 좀 더 수정해서 노인들의 이빨, 치아, 털리, 또 임플란트 뭐 이런 모든 것을 국가 의료보험에서 100% 지원하니까 노인들이 이빨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100% 의무화해서 서민들은
의료보험료 납부가 없도록 할 겁니다. 말하자면 치료만 받고 의료보험료 납부는 여러분 어려운 집들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의료보험료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만 의료보험료는 내는데 지금보다 2배 정도 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400만 원 내는데 800만 원 정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은 의료보험료가 완전히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 생활비가 어려운 서민들은 의료보험료라는 고지서가 안 나간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정한 의료보험이면은 우리가 국민 서민들의 건강을 좀 있는 사람들이 더 내가지고 더 돌봐주겠다. 그래서 치아를 하든 대머리 약을 바르든 모든 것은 의료보험에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료보험은 세계적인 우리 의료보험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료보험은 삼삼정책에 넣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수원 옥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네. 목욕이 요즘에 목욕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취약계층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고 또 너무 추워서 난방 시설이 좀 없는 분들이 오시고 특히 제가 있는 수암동은 정말 촌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영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대중 목욕탕이나 대중 뭐 이런 사우나나 이런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집에 온수 장치가 없는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대중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집에 샤워 시설이 없는 집이 대부분이었거든. 대부분 월세에 살거나 저는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옛날에 온수 장치가 없었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세던 사람하고 같이 놀아 쓰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동안 대중목욕탕이 국민에게 기여한 게 대단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아까 옥사우나 이런 거 하는 분들에게는 국가에서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이런 거를 사실 많이 해줘야 됩니다. 서민들이 요새 많이 이용해요. 옛날에는 뭐 참 도시에서는 뭐 있는 사람들이 사우나를 한대지만은 없는 그런 변두리에서는 서민들이 이 목욕 문화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대중시설을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고 또 금융 지원도 해줘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공로를 우리가 금전적으로 국가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 우리 장원일 교수 가셨는데 저 뒤에 계시죠. 장원일 박사님. 예, 글로벌 뉴스 동일의 장원일 기자입니다. 예. 요즘에 대학들이 상당히 많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없거든요. 예. 그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정의를 하고 글로벌적인 대학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많은 교수들이나 근로자들이 대학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그렇지만 교수님들도 대학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이 교육계통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이 앞으로 25년쯤 되면은 한 30년 안에 대학 입학생은 구할 수 없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학 구조조정은 시작해야지 이대로 두면은 대학들이 정말 빚더미에 앉을 가능성이 많아지고 파산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학을 구조조정해서 대학이 그 지역의 노인보호시설이나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걸로 대학이 대학화되어 가야 되는데 이 대학의 90%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은 세계 교육의 메카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학생이 점점 초등학교가 지금 3,600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점점 줄어들다가 불과 30년 안에는 대학 입학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구 정책을 실패했습니까? 지금 노인들 돌아가고 나면 인구 절반입니다. 2,500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사람까지 돌아가 버리면 애 낳는 집이 없어. 여러분은 지금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불효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대학을 세계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생은 없지만 해외 대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그가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대학을 만드는데 그 대학 이름이 서울 메가버시티입니다. 100만 명 규모의 서울대학을 만드는데 전국의 국립대학 전체 40개 다 이름이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으로 바뀌고 전국의 분교가 있게 되는데 그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중간에 하버드 대학하고 진학을 할 수 있는 서울 메가버시티 대학에서 학업을 한 사람은 몇 년 이상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진학도 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체제로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데려와서 강의를 하고 서울대학을 서울 메가버시티 유니버시티는 4만 명이지만 메가버시티는 학생 수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대학을 만들어서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을 오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교육 메카가 되도록 그렇게 교육의 희망이 우리 국민만 가지고는 이제 학생이 없어지니까 해외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교육 수출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후보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 같은데 딱 한 분만 네, 요거 안 하면 안 된다. 딱 한 분 우리 주성민 교수 한 말씀 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뉴스 통역 주성민입니다. 좀 전에 인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게 국민연금이 2050년에는 도달될 거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 외에 다른 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좋은 해법이 계실지. 네. 지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본 사람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규 국민연금은 없어집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연금제를 폐지합니다. 국민배당금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제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연금을 본 사람들은 그 연금 혜택이 돌아가지만 연금을 일부 본 사람들은 본인이 포기하겠다고 그러면 돌려줍니다. 네, 연금을 전부 회수해줘요. 회수해주고 나는 끝까지 그 연금을 놔두고 받겠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신규는 없어져 버립니다. 의료보험료도 중산층까지 납부가 없어져 버립니다. 의료보험제도 없어집니다. 그냥 중산층 이상만 의료보험료를 납부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 다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한테 의료보험료 부담하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에요. 생활비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는 마찬가지 그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도 괜히 하나의 무슨 고지서처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제 안 넣어도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매월 150만원, 65세 이상은 한 달에 220만원, 노인수당 70만원 보태서 월 220만원, 부부가 440만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무슨 연금입니까? 그래서 연금제도는 전부 폐지합니다. 그러면은 연금 적자가 사라지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하는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혹시 이제 만나시기 힘든 분들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사진 찍겠다 이런 분한테 시간 사진 찍는 것만 시간하고 뭐 앞에 편안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본인이 내가 찍고 싶다 그러면 얼른 찍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자,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돼요. 네. 하나, 둘, 셋.